네, 이렇게 미투 운동이 시작되면서 성추행 피해도 숨겨야 했던 피해자들이 미투를 외치고 세상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미투 운동이 아직 빙산의 일각이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최진영 변호사와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일부에서 속보로 보내드린 내용이었는데 경찰이 연극 연출가 이윤택 씨에 대해서 긴급 출국 금지 조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씨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지네요. 그렇습니다. 이미 그 경찰 내에서의 조사가 내사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 최근에 이윤택 씨로부터 성폭력을 받았다라고 하는 16분이 예.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네. 근데 이와 같은 했을 때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예. 경찰이 전문적인 어떤 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중앙지검에서 서울지방경찰청 특히 성폭력 범죄 전담 특별수사단에 이 사건을 내려보냈습니다. 예. 그렇게 하니까 이 기록을 아마 조만간 도착을 할 거라 생각을 하는데 예. 그 사이에 이윤택 씨가 해외로 도주를 해버리면 사실상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네. 예. 긴급 그 해외 출국 금지 조치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예. 그 긴급 해외 출국 조치는 12시간 정도 유효를 합니다. 예. 그래서 기록이 오면은 추가적으로 긴급한 이후에 거기에 더불어서 정식으로 한 달간의 효력이 있는 출국 금지 조치를 하겠다라고 지금 서울경찰청에서 밝혔는데 예. 어쨌든 오늘부터 해서 내일까지 출국 금지가 되고 아마 내일부터는 한 달 가량의 그 출국 금지가 조치가 있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피해자에 대한 조사 그것이 대략적인 조사가 된 이후에 예. 이윤택 씨가 경찰청 포토라인에 서는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런 가운데 고은 시인이 지금 외신을 통해서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신 인터뷰를 통해 첫 해명을 한 건데 이렇게 외신을 통해서 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국내에 있는 많은 팬들이 상당 부분 자존심 상하고 실망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예. 이 영국에 있는 한 일간지 미러지라는 데에 이제 저도 그 원문을 읽어봤습니다만 네. 예. 본인은 나와 그리고 나의 부인에 대해서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전혀 없다. 그리고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기다리고 더불어서 창작 활동까지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해외에 이와 같은 언론에 인터뷰를 했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 국내와 달리 해외에서는 이와 같은 진행의 경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해외에 있는 언론과 직접 인터뷰를 해서 나의 진실을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팬들이 해외에 있는 사람만 팬입니까? 오히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국내 팬들이 많고 국내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예. 오히려 국내에서 인터뷰를 통해서 이와 같은 그것을 진짜 무고하다면 밝혔으면 오히려 본인의 어떤 주장에 신빙성이 됐을 텐데 예. 또 여러 가지 어떤 진술이 피해자 진술이 잇따르는 과정에서 해외 특정 언론과 인터뷰를 했다는 점에서 국민들 특히 이 많은 성원하는 분들의 실망도 그만큼 컸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이런 부인 인터뷰가 나오니까 최초에 폭로하신 최영미 시인이 말과 글, 여기서 이제 표현이 지금 나옵니다만 괴물에 대한 말과 글이 모두 사실이다. 또 문화예술계 성폭력을 조사하는 공식 기구가 출범하면 상세하게 밝힐 것이다. 양측의 입장이 이렇게 갈리기 때문에 진실 공방으로 갈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그런데 진실 공방이 있을 때에 예. 사실상 당사자는 일단 전혀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하는 반면에 네. 최영미 시인 같은 경우에는 네. 괴물이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아주 적나라한 있었던 피해 행위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당사자의 진실 공방을 밝힐 수 있는 제3의 증언이 또 나왔습니다. 네. 지금 박진성 시인이란 40세 정도 되시는 분인데 문단에서 상당히 이름이 있는 분입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내가 목격자이며 방관자이기 때문에 정말 사죄한다라고 하면서 2008년에 고은 시인의 어떤 발표가 있은 이후에 오후 5시경에 있었던 벌건 대낮에 있었던 예. 공개된 공간에서의 어떤 고은 시의 만행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행위를 밝혔는데요. 예. 특히 이제 본인의 특정 신체 부위를 여성들이 있는 가운데 드러내고 또 여성들 그 중에서는 가장 젊고 가장 이쁘다고 이 고은 씨가 불렀던 사람을 손과 팔 그리고 또 허벅지까지 만졌던 그런 행위를 아주 상세하게 적시를 하면서 네. 이 최영미 시인이 밝혔던 내용과 거의 90% 이상
동일하게 어떤 그 반복되는 내용을 그대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 고은 시인에게 진실을 밝혀달라. 뭐 옛날엔 타진요가 있었다고 하면은 요즘 고은에게 진실을 밝힌다고는 이른바 고진요 같은 그런 그 요청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예. 전체적인 어떤 그 가해자들 내지는 이 피해자들의 그 어떤 동일한 어떤 진술과 피해에 대한 증언이 나오면서 예. 전체적으로 고은 시인이 한 곳으로 몰리는 그런 형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진실이 빨리 밝혀지길 기다리겠습니다. 또 음악인 남궁현 씨가 지금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 사실 무근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 이런 건 네 번째 추가 폭로가 나왔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보면 진실 공방을 벌이고 특히 이와 같은 익명으로 하는 데 대해서 법적인 어떤 대응을 하겠다라고 해서 오히려 무고하고 강력한 어떤 그 무고죄를 비롯한 명예훼손으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했는데 예.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또 다른 어떤 최근의 그 피해 여성의 어떤 진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 본인이 최초의 어떤 진술을 부인했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도 그대로 부인을 해갈 것인지 아니면은 마치 전에 있던 이른바 오달수 씨의 예처럼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좀 더 예. 구체적인 행위가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수긍을 하면서 사죄를 구할지 조금 더 지켜봐야겠는데 네. 예. 다만 앞에 있는 세 번째까지는 명확하게 본인이 부인을 하고 그 취지조차도 다르다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반응을 나올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만약에 그 부분이 정말 남궁현 씨가 주장하는 것과 맞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면책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와 달리 이번에 있어서 구체적인 진술이 나오고 네. 이 부분을 마침 인정하게 된다고 하면은 사실상 앞에 있는 부분까지 해서 본인의 죄책이 훨씬 더 비난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정말 이 남궁현 씨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 풍전등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 것이 남궁현 씨가 사실 무근이라고 밝힌 이후에 이제 추가적인 폭로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다른 케이스를 좀 만나보면 한재영 씨인데요. 배우 한재영 씨가 미투 운동에 따른 폭로에 이제 휩싸였는데 본인이 이 논란이니까 즉시 이제 그 피해자 분께 사과를 했고 여기 이제 연루된 다른 가해자가 있는데요. 극단 신화 김영수 대표라는 분인데 이분은 또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침묵의 의미 이것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결국 본인이 고민할 수밖에 없죠. 결국 네네. 자백을 했을 때에 그거에 따르는 본인의 후폭풍 그리고 네. 부인을 했을 때에 과연 그것을 계속 그와 같은 입장을 견제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네. 오달수 씨 같은 경우에 최초의 어떤 그 문제 제기 때로부터 10일이나 지나서 이게 예. 진술을 밝히면서 아무리 고민을 해봤지만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했다가 추가적인 그 폭로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아니 나도 똑같은 그 피해를 당했는데 정말 이거를 부인하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분노에 찬 어떤 그 고발이 이어지니까 진술을 바꾸는 것 같은데 예. 이분 같은 경우에 특히 지금 한재영 씨 같은 경우에는 뭐 황제를 위하여라 아니면은 강남 1970을 비롯해서 예. 조연 내지 단역으로 어떤 일을 해왔고 예. 지금 말씀하셨던 그 극단의 김영수 대표 같은 경우에도 예. 상당히 이 그 연극계 문화계에서는 나름대로의 어떤 이름이 있는 분인데 본인이 어떤 그 행위에 대해서 반성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뭐 납득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 그거에 따른 본인의 태도, 결국 그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아까 말씀드린 한재영 씨, 본인이 바로 사과했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나름대로 어떤 그 부분 진위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그 피해자로 지목된 사람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사과를 했다는 이 네.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른바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 본인이 어떤 진심에 우러나서 연락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있지만 그것을 사과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그 어떤 접근을 하는 것이 피해 여성의 2차 피해를 막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남자 교수진 전원이 지금 성추행 파문에 연루된 명지전문대 연극 영상학과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지금 박중현 교수를 향해서 굉장히 이제 재학생들의 진정서뿐만 아니라 추가 폭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 국민청원에서는 이 명지전문대를 아예 폐교시켜라 이런 내용도 올라오고 있는데 어떻게? 깜짝 놀랐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명지전문대의 연극영화과 영상과 교수 네 분이 모두 다 한꺼번에 이제 그 성추문에 휘말렸고 특히 예. 지금 말씀하시는 박준영 교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어떤 그 제작 실습이란
그런 그 과목이 있는데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제작 실습 이꼴 이른바 안마 실습이다라고 해서 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수업하는 내내 이 여학생들을 본인에 대해서 안마를 시켰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피해 여성들이 거의 일치하여 진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본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실 자체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연극영화과 사실상 이 학생들의 그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화에서의 어떤 범죄이고 단순한 위계에 의한 권력 어떤 그런 추행을 넘어서 강제 추행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저희가 명지 전문대에 관련된 내용을 짚어봤는데 이번에는 연세대학교가 조금 논란이 되고 있어서요. 연세대학교 인권센터라는 곳이 있네요. 여기서 이제 대학가에서 미투 운동이 확산되는 것과 관련해서 성폭력 가해자의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 지금 나오고 있죠. 문제 제기의 형식들이 혹시 또 다른 인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닌지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길 바란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가해자의 인권 침해를 우려하는 듯한 메일을 재학생들한테 보내가지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말 그 연대에서 인권센터에서 추후엔 이런 취지가 아니었다라고 해서 예. 문구 자체의 취지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고 정정하는 것을 했습니다. 예. 물론 인권센터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인권에 기본적으로 포커스가 있고 다만 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거나 아니면은 이른바 사실 적시에 의한 이 그 가해자의 명예훼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연세대로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그 균형을 어떤 유지를 해달라는 그런 취지로 뭐 선회하자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의 인권 자체보다는 피해자의 이런 미투 범죄, 미투 어떤 그런 운동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더 그 방점을 둬야 되는 그 시점에서 예. 과연 지금 현 시점에서 가해자의 어떤 인권까지 보호할 만큼의 그런 상황인지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조심스러운 것 나름대로 인권센터이기 때문에 예. 양측의 거를 하고 있는 그대로 사실관계를 밝히라는 그런 취지는 있지만 예. 이것이 오히려 피해자의 입에 그 재갈을 물리는 그런 식으로 해석된다고 하면은 이 피해자 그 연대 인권센터의 역할이 과연 바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예. 결국 나름대로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선후에 대해서는 이 연대 인권센터에서도 조금 더 조심스럽게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서도 보도를 해드렸지만 지금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가명 조서를 이제 이용할 계획입니다. 2차 피해를 방지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나름대로 상당히 의미가 있죠.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조사를 받으러 가면은 사실 그 본인 피해자 이름 다 적어야 되지, 네. 주소 써야 되지. 네. 이 직업 다 써야지 개인이 다 폭로가 됩니다. 물론 그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조서를 복사를 하면 그 개인 피해자 그 어떤 인적 사항은 다 가립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그것이 외부로 유출돼 가지고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마련된 것이 이 성폭력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가명 조서를 쓰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 피해자들이 요청하면은 가명을 하거나 아니면 이 인적 사항 자체를 쓰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특정 범죄 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은 예. 보복 범죄라든가 네.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예. 이 피해자들이 검찰이나 경찰에 요청을 할 경우에는 예. 이 피해자의 참고인 진술 조서에 그 진술의 전체의 어떤 신원을 완전히 가리거나 아니면은 본인의 가명을 써가지고 조서를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알고 계셔가지고 본인의 그 신분이 노출될까 두려워서 미투 운동에 동참하지 못하는 일이 없는 그 방법이 여전히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다. 꼭 알았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피해자 신원 보호를 위해서 가명 조서가 적극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까지 짚어봤습니다. 미투 운동과 관련돼서요. 오늘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